그래서 자, 여권에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개실들을 치고 있지만 어차피 현역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이거 자체가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다 뒤집어 쓸 문제. 탄핵 당하고 나면 이 모든 게 실정법으로 다 구속되고 처리를 받을 사안인 거예요. 문제는 이제 탄핵이 시기가 언제냐, 언제쯤 얘를 탄핵을 시켜야 되느냐라는 부분의 문제인 거죠. 근데 저는 일단 탄핵을 시키는 거는 일단 찬성이긴 한데 특검 전국을 최소한 1년에서 1년 이상 더 끌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뭉쳐가지고 조기 하야를 위한, 그러니까 스스로 내려오라는 거거든? 스스로 내려온 임기 단축에 관련된. 그러니까 되게 이걸 하고 있는데.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야? 그렇지. 말하자면 이거 지금 있는 상황에서 퇴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탄핵으로 끌려 내려오지 않고 네 스스로 내려와라, 헌법 개정에 동의를 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윤석열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국진당 안에 있는 약 30여 명의 중진 의원들한테 이 정권은 끝났다. 윤석열 지지율 10%대 빠지면 니네들 차기 총선도 없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윤석열 탄핵에 참여해갖고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신화를 던져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은 되나 이거를 진행을 해버리면 자칫 여기에 부역하고 여기에 협조하는 척 했던 애들한테 일종의 면죄부 내지는 일종의 공로를 나눠주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 전국을 먼저 어떻게든 돌파를 해가지고 1년, 2년 동안을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것들을 다 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무슨 안보나 외교나 이런 데에서 난맥상에 대한 문제들을 의회에서 특별법을 통해 갖고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시키는 방법으로 특검 기간 동안 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 일종의 권한대행 같은 형태를 만드는 형태의 특별법을 해서라도 특검으로 얘네들의 죄상과 여기 엮여져 있는 비리들 그리고 관련자들을 통째로 뿌리채 다 드러내야 돼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하나만 치고 간다? 김건희 관련된 것만 치고 간다? 또 이런 것들이 다시 생깁니다. 그리고 걔들한테 이게 웃대가리만 치고 나니까 내가 살아남는구나 라고 하는 일종의 시범 케이스를 제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 탄핵은 사실은 우리가 탄핵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어떤 증거라든지 처벌에 대한 게 약했어. 그들 중에 진짜 묘하게 최순실이 빼고는 다 나와갖고 있어요, 지금. 탄핵시킨 지가 언젠데, 불과 6, 7년 만에 전부 다 나와서 정상적으로 복권을 해갖고 정치활동을 비롯해서 모든 자기 재산을 지키고 살고 있어. 그러면서 못 건드는 우병우라든지 김기춘이라든지 이런 그 핵심 세력들에 대해서 단죄를 못했다고. 이런 탄핵은 하나 많아야. 진짜로 여기에 부역했던 비서관들부터 장관 새끼들, 거기에 있었던 돈 됐던 기득권들, 법비들, 변호사들, 법무법인 관련된 놈들, 청담동에 와서 술 먹었던 놈들까지 전부 다 찾아내서 처벌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1년 이상은 특검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게 아닌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야를 덥석 받아든다? 그럼 오히려 국진당에 있는 애들이 그럼 하야하는 조건으로 해서 특검이나 이런 걸 안 하는 거다. 나중에 특검을 하게 되더라도 대선 치러놓고 새 대통령 뽑아놓고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야, 저것들은. 결코 그런 움직임에 동의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를 삼고 싶어요. 아무튼 이미 시민사회를 비롯한 대한민국이 이미 탄핵을 원하고 있고 이 정권은 명목상에 아직 탄핵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식물정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한두 달 안에 진짜 모든 총내각들과 이런
그 모든 예산안 문제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겠지만 앞으로 차기 권력을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수행해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연정을 하거나 비상 내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2달 안에 행정이 스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민주당이 이번엔 절대 예산안 통과 안 시켜줄 거거든요. 돈 없으면 공무원 사회, 행정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대한민국이.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비상내각, 거국내각 내지는 이런 형태의 행정 권한 이양이 일어날 거고 그 후에 탄핵에 관련된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순서 그리고 그걸 해나가야 되는 방향과 강도는 분명히 원칙을 세워놓고 가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민주당 안에서 당내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도 일단은 끌어내리는 게 먼저 아닙니까? 라는 의견도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는 드렸잖아요. 12월 안에 예산안 관련된 게 표류를 하게 되고 멈추게 되면 윤석열이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어요. 김건희가 뽑아먹고 싶어도 뽑아먹을 돈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멈추는 거 아니냐? 아니, 미국이 몇 번의 뭐 예산 셧다운을 당해갖고 멈췄지만 나라가 망했습니까? 그런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 매뉴얼이 있는 거고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협상을 멈추지 않겠다,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그거는 스스로 자기 당 안에서 윤석열이 처단을 당하는 꼬라지를 당해요. 자기 편한테 수술을 당하는 경우 생겨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윤석열은 여기에 대한 것들을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비상내각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에요. 의회의 협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어내리는 건 당연히 끌어내려야죠. 하지만 봐주고 끌어내리는 거는 이승만처럼 하와이로 간다 그래서 그 엄청난 죄악들과 자국민을 살해했고 전쟁을 질질 끌었고 한반도 안에 친일파를 부활시켰던 그 이승만이 말년까지 아무런 법적인 책임지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가게 하는 그따위 하야나 그따위 태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제2의 이승만이 나오고 있는 거고, 전두환, 노태우 같은 놈들이 나온 거예요, 이 나라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이제는 민주당이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이제 조국 혁신당을 비롯한 야권 세력이나 여러 세력들이 다양한 정권 교체 트렌드를 들고 와갖고 민주당이랑 협상을 하려고 할 거예요. 선거제도 때 그걸로도 많이 싸웠잖아, 우리가.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앞으로 이제 아직 이 정권을 하야도 못 시켰고 탄핵도 못 시켰고 선거도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탄핵 후에 어떻게 권력을 나눌 것인가, 어떤 집권 이후에 권한을 배분할 것인가 갖고 싸우기 시작하는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점을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제 양아치를 입에 달고 있는 홍준표도 폭로하는 사람이 양아치다. 녹음 틀면 양아치다.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조만간 홍준표 육성도 나는 있을 것 같아. 조만간 이 사람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어떤 형태로 명태균하고든 다른 사람하고든 육성이 기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육성들이 계속 터지면서 지금에 있는 국민들의 어떤 그 문제의식 또는 저항감을 높이고 이거를 탄핵 집회로 끌어나가면서 탄핵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만일 그러한 그 국민들이 원하는 처벌과 사후 조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야권과의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한 탄핵,
또는 그 안에서 뭐 제3당 뭐 시민 세력을 포함한 뭐 거국 내각으로서 뭐 국가 경영 이따위 짓거리는 아예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현재 민주당 빼고는 어떠한 정치 세력도 믿을 놈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에는.